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에 부산 지역 환경단체들은 우리 법원에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내세운 핵심 근거는 국제협약인 런던 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입니다. 방사능 오염수와 같은 위험 물질을 바다에 버리지 못하게 한 이 국제협약에 한국과 일본이 모두 서명했고 이는 국제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피고는 국제협약은 국가 사이 주권을 규정할 뿐 사인 간 분쟁에서 재판 권한을 따지는 근거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는데 오늘 부산고법 민사 5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3년째 소송을 하고도 국제재판 관할 건이 없다는 이유로 오염수의 위해성 여부는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원고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변영철 변호사입니다.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동일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설마 또 이렇게 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마음이 힘듭니다. 환경단체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도쿄전력은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인 오염수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냈는데 이는 7번째 오염수 방류입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가 끝내 운행을 중단한 가운데 적극적인 공항 접근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교통망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김해국제공항과 해운대를 오가던 공항 리무진 버스는 만성 적자를 이유로 지난 1일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공항을 오가는 주요 교통편이었던 리무진 버스가 멈춰서면서 시민 불편뿐 아니라 도로교통이 더욱 혼잡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부산시는 도심 고속형 급행버스를 신설해 대체 노선 운행에 나섰지만 말 그대로 임시 방편에 불과한 상황. 시는 공항 리무진 신규 사업자 선정도 빠른 시일 내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적자 해결 대책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도 필요하고 해서 바로 지금 당장 추진하기 힘들 수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 소요될 것 같아서.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공항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와 공항공사가 공항 접근성 개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교통망 구축과 접근성 확보 노력이 필수적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가덕도의 현재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조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교통망 구축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원영 명예교수입니다. 을 확보하는 부서 내지는 기관하고 공항을 운영하는 기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한다든가 슬기롭게 서로 대안을 모색해 가야 돼요. 교통 접근성이 지방공항 성공의 핵심 열쇠로 꼽히는 만큼 빈틈없는 도로망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러시아 선박 충돌 사고로 운영이 중단된 용호부두 일대를 해양 관광자원과 연계한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속도를 냅니다. 김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용호부두는 2만 톤급 일반 부두 한계선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갈수록 물동량이 떨어지는 데다 2019년에는 러시아 선박이 광안대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부두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용호 별빛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지만 매년 태풍 피해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3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용호부두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친수 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최근 재개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1년 뒤 결과가 나오면 항만 재개발 기본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는 해당 부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하고 인근 이기대 공원, 유람선 터미널과 접근성이 좋아 친수 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남구청은 관내 숙박시설이 열악한 만큼 호텔이나 유스호스텔 건립을 검토하고 있고 민간 기업은 주거시설 건설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BPA는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도심 속 시민들의 쉼터,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개발에 대한 요구들, 시 따로, 구 따로, 또 민간 따로 좀 다양한 개발 방안들이 제시되다 보니 특별히 부산 지역에 대한 여러 계획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공사는 용역결과 마땅한 선택지가 없을 경우 별빛공원을 정비해 계속 운영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시가 제출한 구덕운동장 재개발 관련 의견 청취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건교위는 체육 관련 인프라 확충과 역사적 상징성 보존 등을 위해 시민과 논의하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구덕운동장 일대에 축구 전용 구장과 문화체육시설 등을 짓는 재개발 계획을 내놨으나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립 계획이 들어가고 체육시설 규모가 줄어들자 일대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해왔습니다. 부산시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라는 부산시의회 의견 제시에 따라 주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시재생 전문가와 주민 대표,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논의하고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3부는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측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A경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경감은 지난해 모 건설사 사주 일과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하며 알게 된 수사 정보를 해당 건설사 측 브로커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당 건설사 사주 일가는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탈세하고 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 등에게 전방위적 로비를 한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가 지역에서 3대 이상 계속 거주하는 지역 토박이를 예우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강서구는 지난해부터 토박이 신청을 받아 34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예우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합니다. 구는 토박이 가구에 종량제 봉투 등을 매달 지원하고 지역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를 30% 감면하는 한편 앞으로 지원책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은 내일 종일 구름 낀 가운데 24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6.7도, 습도는 88%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